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7주차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지난 6주차 때 마지막 영상이 격리시에 출입 시 보호장구 착용 및 폐기물 관리였죠. 네, 그 영상 기억하시면서 이번 7주차 무균술 및 통증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지난 시간에 봤었죠. 네. 외과적 무균술, 그래서 수술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지컬. 네, 그래서 이 사진 기억하시면서 조금 개념 잡으실게요. 네, 여전히 무균술, 우리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물 준비해 할까요? 우리 시원한 물을 지금 엄마 코끼리랑 아기 코끼리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외국이죠. 우리 코로나가 조금 빨리 종식되어서 외국 여행도 가고 이런 경험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네요. 네, 물 준비되셨죠? 기지개 쫙 펴시고요. 7주차 무균술 및 통증 관리입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1번 보호장구 착용의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순서가 나와 있거든요. 보호장구 착용하는 순서. 그래서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했는데 여기가 내용이 순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격리실 출입할 때랑 그리고 수술실에서 이제 들어가는 외과적 수술실에서 옷 입기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우리 또 교재에는 우리 결핵 환자에 대한 이제 좀 순서가 다른 부분을 마킹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호장구 착용의 절차 해서 착용하고 벗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통증의 종류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페인이라고 하는 통증은 어떤 게 나누어지고 그 개념들은 어떤지, 통증은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관적인 거를 뭔가를 또 측정을 하려면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통증 도구,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통증의 생리와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양 요인을 알아야 되겠죠. 영양 요인을 알면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교재는 무균술은 394쪽, 우리 기본 간호학 1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증은 169쪽, 이 부분은 기본 간호학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2권이 필요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네, 교재. 오른쪽 단락 제일 아래쪽에 보시겠습니다.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모든 요원들은 감염 물질에 노출된 위험에 따라 깨끗하거나 무균적인 장갑, 가운, 마스크, 그리고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이게 보호장구의 종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갑입니다. 장갑. 그래서 이 장갑을 착용하고요. 이 장갑은 첫째, 간호사가 신체 분비물, 즉 혈액, 소변, 분변, 객담, 점막과 경고하지 못한 피부를 다룰 때 손을 보호한다. 그래서 간호사의 손을 보호하겠죠. 그리고 둘째, 간호사가 가진 내인성 미생물을 간호받는 사람에게 전파하면은 우리 내과적 무균술 기억나나요? 네, 내과적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미생물을 간호받는 사람 환자한테 옮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간호사가 개방성 상처나 배인 상처가 있을 때는 보호를 위해 꼭 장갑을 껴야 한다. 네, 그리고 셋째, 장갑은 간호사의 손이 대상자의 미생물을 다른 대상자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벗을 때는 손을 이제 씻어야 됩니다. 우리 낄 때도, 장갑을 낄 때도 손을 내과적 손 씻기로 손 씻고요. 그리고 우리가 벗을 때도 지금 손을 씻는, 보통은 벗을 때 잘 안 씻는데 손을 씻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갑에 손상이 있어서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장갑 벗는 동안에 손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낄 때도 벗을 때도 손을 씻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텍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장갑에는 우리가 파우더, 안에 파우더가 발려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파우더 프리라고 해서 파우더 프리라고 해서 아예 이제 그 파우더가 묻혀져 있지 않는 장갑이 있거든요. 그게 왜 나왔는지가 이제 여기 나와요. 그래서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얘기했던 이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나 전분을 사용하는 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항원 얘기가 나옵니다. 원인이 되는. 그래서 라텍스 항원이 파우더와 밀착되어 장갑 사용 동안에 분산되어 호흡기로 흡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요원의 8에서 12%가 이 라텍스 알러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텍스 알레르기는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피부염, 두드러기, 천식 또는 아나필락시스, 네,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천식, 아스마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가 좁아져 갖고 숨쉬기가 힘든 그런 알러지로 인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천식이고, 아나필락시스는 보통 쇼크 얘기할 때 아나필락시스가 왔다고 하면 어떤 약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지금 파우더에 대한 알러지 때문에 갑자기 저혈압이 오고 이제 쇼크로 쓰러지고 뭐 혈압이 떨어지고 막 이런 바이탈까지 다 흔들리면서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아나필락시스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장갑을 끼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풍선, 뭐 콘돔, 그리고 설거지 장갑은 여러분들 설거지 좀 도와주나요?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라텍스잖아요. 고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제 먼저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죠. 혹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그런 장갑에 알러지가 있었습니까? 하면은 파우더 프리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실습실에. 그래서 파우더 있는 거와 파우더 없는 이제 장갑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라텍스 생산품, 이게 파우더 프리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장갑에 대한 얘기였고요. 보호장구 중에 두 번째 가운입니다. 가운은 일회용 불침투성 가운 또는 비닐 앞치마를 입게 됩니다. 이런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 유니폼이. 그래서 일회용 가운은 이제 최근 병원에서는 폐기되거나 세탁 전 한 번만 이제 이용하는 이게 일회용이죠. 그래서 이 일회용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영상 앞 차시에서 6주차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 영상이 우리 녹색 가운을 입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용이 아닌 것도 있죠. 세탁을 해서 재사용하는, 세탁을 해서 우리 오토클레브라고 하는 이제 멸균 거기 소독을 한 다음에 고압 증기 멸균을 한 다음에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소독된 가운이죠. 멸균된 가운. 그래서 일회용과 아니면 일회용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벗은 후 간호사는 가운을 버리거나 세탁물통에 넣는다. 그래서 버리는 거는 일회용이고 세탁물통에 넣는 거는 재사용할 수 있는 그 면으로 된 가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방을 떠나기 전에 간호사는 또 손 씻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보호장구 중에서 안면 마스크. 마스크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끼시잖아요. 네, 그 마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 이제 왜 우리가 재채기라 하던가 하면은 이제 입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로 인한 감염, 그리고 공기 감염.
공기 감염은 공기에 이제 이 균이 있다는 거죠. 공기 감염 경로에 신체 물질이 튀어 유기체가 전파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낌으로써. 그래서 큰 입자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이 있는 대상자는 이제 홍역,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급성호흡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이 있는 대상자고요. 그래서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m에 의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작은 입자 비말핵은 우리 폐결핵, 결핵, 공기 감염입니다. 폐결핵 그리고 사스 이 방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마스크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CDC가 뭐였죠?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렇게 착용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네, 이런 것들 균 잘 보시고, 그리고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 여과 효과와 얼굴의 밀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착도 잘 되고, 이런 아주 미세한 균의 크기 있는 균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마스크는 젖거나 더러워지면 교환해야 돼서 뭐 하루 종일 사용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한 건당 계속 이제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숨을 쉬니까 여기 앞에가 젖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감염이 되니까 젖거나 더러워지면 교환해야 된다. 뭐 결핵균도 나오네요. 결핵균의 흡입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마스크도 있다. 해서 5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이런 세균을 95% 차단한다고 해서 N95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N95 마스크는 결핵과 사스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과적 무균술 우리 첫 시간 지금 시작하면서 수술식 보여줘 드렸죠. 그래서 그 외과적 무균술 그림 기억하시면서 네. 밑에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멸균 기술이 필요한 간호 행위를 하는 동안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는 호기, 익스피레이션, 호기를 통해서 배출된 미생물이 멸균 영역. 이건 멸균 영역은 지금 환자가 지금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수술할 부위를 일단 메스해서 인시즌을 넣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멸균 영역이나 대상자의 개방 상처. 그게 대상자의 개방 상처고, 멸균 영역은 우리 그 그림에서 봤던 이 멸균 영역 있잖아요. 상이 차려져 있는 그 멸균 영역이나 대상자의 개방 상처에 비말 접촉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신체 물질이 튀는 것으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합니다. 마스크입니다. N95 마스크. 그리고 안경은 고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은 이제 이 마스크 얼굴에 신체 물질이 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된다. 이 환자가 만약에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러면 수술하다가 그 조그만 혈관이 터져서 팍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술하는 사람의 뭐 눈이라든가 점막 아니면 피부 이런 데 튀었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고글을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처방된 안경을 끼고 있으면 이제 혹시 안경 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렌즈 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경 꼈을 때는 그 안경 위에다가 이 보호용 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보호용 안경은 안경의 앞면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것이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격리실 들어갈 때 착용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으로 이렇게 입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기는 순서를 볼게요. 여기서는 격리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개인 보호구 착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큰 범위가 되겠죠. 일반적인 개인 보호구는 이렇게 착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수행해 가시면 항상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손 씻기, 네, 손 씻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는 거는 영상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현문사 영상에서 보셨죠? 깨끗한 가운을 집어서 신체 물질로 더러워진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앞쪽에서 펴고, 그리고 소매에 팔과 손을 넣고 그 자리에서 가운을 입은 채로 목 부분을 묶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가능한 겹쳐서 허리끈이나 벨트로 묶습니다.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 주차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는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차의 영상을 삽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지난 주차 영상에 보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가운을 입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순서대로 책의 기준대로 순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지금 가운을 입는 단계입니다. 가운을 입고 가운을 다 입었으면 이제 마스크를 낍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위쪽 가장자리를 정하고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좁은 금속설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성 줄이 있는 게 위쪽으로 가게 그렇게 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금속성 줄이 있다는 요거고요. 그래서 마스크의 위쪽 가장자리로 코를 덮고 귀 위를 지나 머리 뒤에서 위쪽 끈을 묶는다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이 일반적 치과용 이게 뭐냐 하면 덴탈 마스크거든요. 덴탈 마스크.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고요. 여기서 끈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끈은 뭐냐 하면 우리 덴탈 마스크가 아닌 서지컬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는 이렇게 마스크가 있으면 끈이 이렇게 4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쪽 끈을 묶는다. 안경을 꼈다면 위쪽 가장자리를 위해 안경 아래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그냥 바로 낄 수 있는 게 있고 끈을 묶는 게 있는 거. 그래서 마스크는 한 번만 착용하고 제조사에서 추천한 시간보다 길게 착용하지 않도록 하며 앞에서 나왔듯이 젖은 경우에는 교환해야 한다. 네. 사용한 앞면 마스크는 목에 걸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은 덴탈 마스크 학교 올 때 하는 그 덴탈 마스크 종류들은 이제 목에도 걸게 요즘에는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서지컬 영역, 병원 영역에서는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지 않고 한번 쓰고 젖었으면 바로 버리고 아니면 계속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걸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스크까지 꼈으면 그 다음에는 안경, 보호용 고글을 낍니다. 네. 그리고 안경 끼고 난 다음에 이제 장갑을 착용합니다. 그래서 장갑은 특별한 기술 요구되지 않고 가운을 입고 있다면 가운에 소매 커프 위로 장갑을 당겨 올려서 가운을 입지 않았다면 손목을 덮을 수 있도록 장갑을 당겨 올린다 해서 지난 주차에 이제 그 장갑 끼는 것까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착용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이제 벗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벗는 겁니다. 벗을 때는 제일 먼저 장갑부터 벗고요. 네. 장갑을 벗고 난 뒤에는 또 뭘 하죠? 네. 항상 끼고 벗고 이 사이에 끼기 전에 손을 씻고 벗고 난 뒤에 손을 씻는다 했죠. 그래서 벗고 난 뒤에 손을 씻고요. 그리고 보호용 안경을 이제는 벗고 그리고 가운을 벗고 마지막에 이제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호장구 벗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보호장구를 이제 입는 것, 일단 입는 것부터 착용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손 씻기, 그 다음에 가운 입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꼈죠? 그리고 보호용 안경을 꼈죠? 그리고 장갑을 꼈죠? 그리고 마지막에 손 씻기로 끝났죠? 네.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벗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벗을 때는 장갑부터 벗었죠? 그리고 손 씻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안경을 벗었죠? 네. 그 다음에 가운을 벗었죠?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죠? 네. 이렇게 일반적인 거는 순서가 이렇게 됐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핵이 나옵니다. 우리 결핵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결핵, 네. 공기 중에 이제 나갈 수 있으니까 비말 감염, 결핵. 그래서 이때는 이 환자 방에서 이제 나올 때 이 환자는 지금 격리를 하고 있겠죠. 일반 환자들이랑 이제 같이 있으면은 전파돼서 내과적 무균수 얘기했었죠.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환자는 그 간호사는 이 환자를 케어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핵 환자한테 케어하고 들어갈 때 이 격리실에서 나올 때는 여기서 다른 게 뭐냐요? 지금 벗을 때는 장갑은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마스크부터 벗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가운을 벗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거에는 가운을 벗고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근데 결핵 환자한테서는 마스크를 먼저 벗고 가운을 벗고 또 제일 마지막에 손을 씻고 이 격리실에서 나오겠습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 나올 때 손을 다시 한번 씻는 것. 그래서 손 씻기는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이 418페이지 이제 그 개방식 멸균 장갑의 착용과 이제 벗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영상 먼저 보면서 익힐 건데요. 여기 보면 개방식 그리고 폐쇄식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개방식은 수술실 이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차 얘기는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게 수술실 이외에서 하는 거는 다 개방식 그리고 오픈 메소드라고 하는 개방식으로 끼는 거고요. 그리고 폐쇄식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사가 멸균 가운을 입은 상태,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상태에서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수술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독용 수술실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는 방법은 폐쇄식이라고 하고 그 수술실 이외에는 모두 개방식으로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개방식이 여기 지금 그림은 그러면 개방식이에요? 아니면 폐쇄식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개방식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술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방식으로 끼는 방법이 이 4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끼는지 영상 보면서 조금 감을 익히고 다시 교재로 들어올게요. 네, 영상을 보시면 네, 장갑 포장이 손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포장 확인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간호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올려놓기 전에 이제 손 씻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씻기 할 때 일단은 상처 있는지 다 보고 손위생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랑 조금 다르기는 하죠. 우리는 바, 등, 깍, 톱, 목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그 부분 일단 손 씻기 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장지를 뜯어서 이게 이옥가스 포장이 되었고 요거는 아마 파우더 풀일 거예요. 파우더가 없는 파우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안에 땀이 났을 때 이제 잘 못 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하는데 이런 알러지가 요즘에는 많아서 이렇게 파우더 풀이 파우더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글러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원래 보통 R, L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들고 이제 오른손을 먼저 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잘 들어가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직접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안에 있는 닿는 부분을 안 하게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오른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깍지를 끼게 되겠습니다. 이게 오픈 메소드고요. 그리고 멸균 부분만 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벗는 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벗고 내 손에 안 닿게 네.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 지금 글러브가 들어와져 있는 상태니까요. 처치 이런 거 했기 때문에 피, 그리고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물어 있을 수 있겠죠. 상처에서 나오는 네, 그 분비물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습 때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료용 폐기물에 버리고 손위생을 실시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도 볼게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개방성 이었고요. 오픈 메소드였고, 지금부터 볼 영상은 이제 폐쇄식 방법입니다. 클로즈드 메소드. 클로즈드 메소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모자,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안경. 여기는 지금 신발까지 다 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신발을 안 하니까. 그리고 외과적 손 씻기를 하고, 이제 손을, 그리고 안쪽 면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똑바로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여기 작업대에서 조금 떨어져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목 부위 바로 아랫면을 양손으로 잡아서 지금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서 팔 길이 정도로 가운과 떨어져 있게 하고, 몸에 맞닿도록 가운을 펼치고, 그래서 어깨 높이에서 두 팔을 가운 소매에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손목 커프 밖으로 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폐쇄식 방법입니다. 클로즈.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우리 순환간호사가 이렇게 옷을 묶어주는 겁니다. 안에서 목과 어리를 묶어주고, 그래서 이 순환간호사는 소독된 이 끈 외에는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이 안 나왔죠. 그래서 클로즈 메소드. 그래서 일단 소독 영역에서 이렇게 장갑을 펴서 장갑에 혹시 손상이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오른손잡이면은 왼손부터 잡고, 그래서 이때는 엄지가 내 몸 쪽으로 오게,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있는 부분이 내 몸 쪽으로 오게 해서 잡고 빡 뒤집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장갑을 뒤집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손가락 펴고, 그리고 커프, 우리가 그 일회용 가운에서 하얀색 부분이 있거든요. 그 커프를 덮도록 하고, 이제 반대손은 똑같이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앞쪽에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환간호사한테 종이만 잡도록 해서 이 종이를 이 순환간호사가 딱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이 끈이 없은 경우에는 소독 서랍자 같은 걸로 이 끈을 잡아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는 이 끈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딱 돌아서 앞에서 끈 묶는 거 보이시죠? 원래 있던 가운에서 조끼를 입어서 뒷면까지 소독 영역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돌게 되면 뒤에 영역까지 다 소독이 되어 있는 멸균 가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이만 딱 없애면 그 스크럽 널스가, 소독 간호사가 이 끈을 갖고 묶어버리면 이 앞쪽 면 그리고 이 뒤쪽 면까지가 다 소독 영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녹색 가운은 이 뒤쪽 영역이 소독 영역이 아니거든요. 뒤쪽은 묶으려면 이미 손을 대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네요. 실습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가운은 원래 가운에서 조끼를 입은 가운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독 영역이 앞뒤도 다 소독 영역이라는 거. 그러면 교재로 들어가서 지금 봤던 오픈 메소드, 클로즈 메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418페이지. 그래서 영상은 보셨고, 지금 이게 개방식 방법이죠. 오픈 메소드. 그래서 여기 잘 쓰지 않는 왼손으로 오른쪽 멸균 장갑을 잡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멸균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장갑을 낀 오른손으로 왼쪽 멸균 장갑을 잡고, 그리고 왼손에 멸균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방식으로 장갑을 낀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어쨌거나 이 멸균 장갑에 내 손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 닿는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안쪽, 접혀 있는 안쪽만 지금 손이 닿고 있어요. 그리고 소독되는 장갑은 이 장갑을 꼈으니까 여기 바깥쪽에다가 만져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이 엄지손가락을 잘 보세요. 이 엄지손가락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이 팔에 닿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소독 영역은 이 글러브, 이 소독이 글러브 영역만 소독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을 때는 장갑이 분비물로 더러워졌다면 바깥쪽이 안으로 가게 뒤집어서 벗는다. 그리고 폐쇄식 장갑 끼는 것 영상을 보셨는데 보시면 이제 수술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모자를 쓰고 그리고 마스크, 이게 끈 마스크예요. 수술용 마스크라고 하는. 그래서 끈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씻었겠죠. 네, 수술 여기는 또 손 씻기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거는 내과적으로 손 씻기, 손위생을 한 거고요. 이제 수술실 들어갈 때는 또 손위생이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때 그때 배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손을 씻고 들어왔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 가운을 입고 이제 이런 상태. 여기도 지금 영상에서 봤던 그 조끼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회용 가운입니다. 그래서 멸균 가운에 손을 넣고 그리고 여기 뒤에서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본인이 지금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 그 외과적 있는 이 소독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손 부분이 가장 깨끗해야 돼요. 가장 멸균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 기구부터 주고 환자 영역에서 완전 소독 영역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목건을 묶어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폐쇄식으로 내가 지금 손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글러브를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도 설명했듯이 이 손가락 부분이 내 몸 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왼손에 두고 그리고 멸균 장갑을 뒤집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손이나 나머지 장갑을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 입기가 마무리되고요. 그래서 보조자가 멸균 장갑, 겸자 또는 포를 이용하여 가운의 허리선을 잡는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좀 전에 여기 위에서 봤던 지금 이 종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소독된 서랍자, 소독 포셉, 소독 포셉을 가지고 여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종이가 없으니까 이 끈을 잡아줘야 되겠죠. 네, 끈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실습 때 보여드릴게요. 한계가 있네요. 설명하는 데는. 네, 여기 겸자 또는 포를 이용하여 가운의 허리선을 잡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가운의 끈을 무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멸균 영역이 어딘지. 그러면 다 입은 멸균 가운은 허리와 어깨의 앞부분이 멸균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딜까요? 다 있는 그림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허리와 어깨의 앞부분, 여기 부분.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와 어깨의 앞부분이 멸균된 것으로 간주하고 테이블에 가운이 다가가면 허리나 테이블 아래 중 어느 쪽이든 더 높은 부위부터 가운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소매, 이 부분이죠. 소매, 이 소매 부분. 이 소매는 커프에서부터 팔꿈치 위 5cm까지 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 커프가 이 흰색이 이 커프잖아요. 일회용 가운에 보면 이 소매가 흰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소매 커프에서부터 팔꿈치는 우리 굽힐 수 있는 관절이에요. 그 팔꿈치 위 5cm, 여기 위 5cm까지를 멸균 영역으로 본다. 그래서 이 커프부터
커프부터 해서 5cm까지를 멸균 영역으로 본다. 그래서 사용한 가운 장갑은 이제 벗는데 더러워졌다면 안쪽이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벗는다. 요거는 다 똑같죠? 보호 장구까지 네, 착용과 벗는 것까지 했고 이제 통증 관리 되겠습니다. 교재 준비하실게요. 통증 관리는 우리 교재의 학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해서 통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통증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요 용어를 보시면 여기 경피, 전기, 신경, 자극이라고 해서 우리 병원 가면 텐스 가져오세요. 텐스라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 우리 관리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로 피부, 말초, 감각,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 감문 이론에 이제 해당되는 우리 이론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텐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급성 통증, 아큐트 페인, 망성 통증, 크로닉 페인. 이거는 기간에 따라 통증을 분류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서 보실 거고, 그리고 캔서 페인이라고 해서 암성 통증. 우리 암에 걸리면 통증 너무 심하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막 토하시는 분들 막 있고, 막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성 통증은 우리 바스 통증 사정 척도에서 거의 90, 거의 진짜 극심한 통증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성 통증. 그리고 이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우리 학생 중에서 어떻게 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했더니 엄마가 수술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그게 그때 이 PCA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가통증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누를 때마다 약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늦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가 마약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수를 보는데 그 호흡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 약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기기에 대한 자가 통증 조절 진통이라고 해서 PCA도 우리 본문 내용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학생들은 더 이 부분이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병원에서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그리고 실습실에서도 우리 PCA 하는 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통증은 내성이 있고 또 통증 역치가 있다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념을 잡아 드릴게요. 본문에서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170페이지입니다. 왼쪽부터 보실게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통증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정의를 보면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통증은 타인이 지각할 수 없는 불유쾌하며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통증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통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며 그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통증은 주관적인 면이 강조되고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통증을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과 감정적인 경험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있는 것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 그리고 감정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간호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인 경험이라는 거. 우리가 간호라는 건 그랬잖아요. 신체, 정신, 사회, 영적으로 모든 이런 통합적인 거를 해주는 게 간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통증은 이런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경험이니까 간호사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둘째, 통증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에 대한 반응이다 해서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실제적, 잠재적인 손상. 그리고 셋째는 어떤 손상으로 이제 설명된다. 예를 들면 신경성 증성 통증이라고 해서 CRPS라는 게 있어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서 정말 모든 부위가 다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손상으로 해서 설명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신경 쪽에 어떤 부분이 건드렸으면
신경에서 느껴서 이게 뇌로 가서 우리가 그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신경이 있는 곳에 다 통증이 온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런 질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손상으로 해서 설명되는 거. 그래서 통증은 있음에도 표현하지 않거나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 간호사는 표현해야지 않은 건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 아직 언어가 미숙한 아이들, 그리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말할 수 있는 이 기관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삭간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에 넣었으니까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지장애 환자 또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간호사는 이런 통증의 사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통증은 또한 불면증, 이런 통증은 불면증, 잠 잘 못 자는 거, 그리고 체중 증가, 그리고 감소. 이때 막 학생들이 그렇게 맞다고 나 막 잠을 못 자고 나 체중 증가하는 게 이 통증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통증은 이런 불면증,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너무 뭐 통증이 심하면 또 체중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변비, 고혈압, 만성 스트레스, 이런 우울.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또 살이 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도 또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초래한다는 거.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직업, 여가생활, 일상생활,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삶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도 삶의 질을 높이면 네, 그게 항상 우리가 가치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통증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통증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 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또 한 번씩 마법에도 걸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통증의 종류 오른쪽 단락에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종류로 나누어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부위별로, 그리고 지속기간이 우리 급성만성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강도,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위를 보실게요. 부위는 통증이 다른 부위로 방사되는 사실은 부위에 따른 통증의 분류를 복잡하게 한다. 이 방사된다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맹장, 오른쪽 맹장 있는 쪽에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옆에까지 쭉 다 아픈 거예요. 방사돼서. 그래서 이런 걸 사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분류도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통증은 또한 신체의 다른 부분과 연관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연관통이라고 해요. 연관통증. 그래서 시민성 통증은, 시민성이면 하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심장. 그 시민성 통증은 흉통이 있든지 없든지 어깨나 왼쪽 팔에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어깨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심장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연관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 통증은 주로 통증을 일으키는 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나타난다 해서 내장 통증 얘기도 나옵니다. 그림 21-1은 신체 장기와 연관 통증의 이제 부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었죠. 심장 쪽이 아팠는데 어떻다고요? 네. 심장 쪽이 아팠는데 여기는 볼 이런 데도 아프네요. 네. 그리고 허파, 우리 폐, 그리고 횡격막 쪽이 아프면 여기 목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쓸개 담낭은 어디에 있어요? 네, 담낭은 오른쪽. 우리가 우상복부라고 하는 거기 간이 있고 그 간을 딱 뒤로 들게 젖히면 그 안에 쓸개가 있어요. 담낭이. 근데 담낭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프다고요? 네, 여기가 아픈 거예요. 어깨. 오른쪽 어깨가. 이런 것들이 연관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관 통증에 해당되는 그림이 지금 우리 대상자 앞과 뒤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콩팥이 아플 때는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 있는 부분이 아플 수 있고, 방광 쪽이 아프면 이런 부위들, 네, 그 난소가 아프면 등 뒤쪽에 이런 부위들, 콩팥도 여기 부위. 그래서 병원 가면 신체 검진이라는 거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주먹으로 통통통 두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호사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연관통이 있구나. 그리고 방사통이라는 게 있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에 따른 것을 보겠습니다. 지속 기간에 따라서는 이제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지속될 경우 그 시작이 갑작스럽든 느리든 그리고 강도에 상관없이 acute pain, 급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급성 통증은 한정된 기간 해당되는 것이 급성 통증이고 이제 만성 통증은 어떠냐 하면은 여기 우리 교재에는 3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난다에 보면 6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급성과만 구별을 하면 되겠죠. 급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 뭐 3일이면 3일, 뭐 5일이면 5일 이렇게 딱 한정된 기간에만 딱 지속될 경우에는 급성 통증, 만성은 우리 교재에는 3개월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고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은 이제 정의가 달라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우리 보통 이제 한 경우에는 3개월이라고 한다. 그리고 암성 통증, 캔서 페인. 그래서 질병이나 치료에 직접적 결과로 발생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암성 통증. 그래서 강도는 여기 보면 마일드. 그래서 약한 통증, 그리고 중등도 통증, 그리고 중증 통증, 시비얼 통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이제 2차 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부터 할게요. 잠시 쉬고 다시 봐요.